안녕하세요. 베이커입니다. 1990년대까지 한국화단은 단색화라고 불리는 미니멀리즘과 구상회화의 뿌리를 둔 민중미술로 양분되었다고 해요. 1993년 한 20대 미술가는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합친 아토마우스를 탄생시키고 그 당시로는 조금 생경했던 만화 같은 회화를 선보였어요. 그것이 한국 팝아트의 시작이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동기 작가님입니다. 작가님의 작품들은 인스타에 시간순으로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아토마우스는 이미 세기 말부터 한국 팝아트의 시작으로 여겨졌지만 작가님이 인스타를 시작하신 건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통해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그중 하나를 먼저 소개하자면 2019년 제이홉의 솔로 앨범 치킨 누들 숲 커버 아트웍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당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에야 작가님은 당시 DM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담담히 말씀하셔요. 이 영상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렸던 타이틀 매치 이동기 vs 강상우 전에 전시되었습니다. 아토마우스는 다분히 언더그라운드적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1999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아토마우스의 모험은 작가님의 같은 과 후배이자 작가인 강영민 작가가 그 당시 개인용 컴퓨터 한 대로 제작한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해요. 아토마우스와 박스로봇의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 중 앤디 워홀 찾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아토마우스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파괴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토마우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메종 마리끌레르에서 작가님들이 직접 전시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에요. 강상우 작가님이 아토마우스에 대해 저희 세대에 특히 바이블처럼 알려져 있는 캐릭터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그라운드 서울 정관에서 펼쳐졌던 무브 사운드 이미지 전시에 작가님 작품이 걸렸어요. 저도 오픈날 가봤는데 입구부터 작가님의 대형 조형물과 꽃밭 실사 출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밝고 경쾌한 모습과 색상의 이면에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카라바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건네받는 살로메, 이 두 작품을 오마주한 이동기 작가님의 A의 머리를 들고 있는 A는 선과 악, 미와 추 등 이항 대립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모순과 불가능함으로 넘쳐나는 세계를 끝없이 항해하는 아토마우스를 표현한 대표작입니다. 미술은 시대를 담죠. 당시 아토마우스는 신세대의 상징이었지만 대중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2000년 을지로 삼가역에 제작된 벽화에 2002년 7월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다시 그려요 라고 써놨어요. 결국 이 작품은 윗부분 꽃만 남겨놓고 철거되었죠. 하긴 이 시절엔 뱅크시가 그렸어도 사람들은 지우고 낙서하고 망쳤을 거예요. 대중적 취미에 영합하기보단 언제나 새로운 것, 그래서 충격적이고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하죠. 작년 3월 30일 전시 종료 하루 전에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사실 작가님 작품은 갤러리와 아트페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국공립미술관의 사명은 이런 거예요. 동시대 작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대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던 백남준 효과 전시에 1990년대 초반의 실험작들이 함께 전시됐죠. 이동기 작가님의 프로그램은 아토마우스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992년작이에요. 당시 오락과 여가라면 단연 TV 시청이었는데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은 일간지 신문에 게재되기까지 했어요. 어린 작가님 눈에 이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정보였죠. 당시 작가님은 대중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지들을 캔버스로 옮기는 다양한 작업을 하셨어요. BTS 제이홉과 콜라보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무라카미 타카시와 나라 요시토모 같은 작가분들도 1990년대 J-팝과 더불어 세계에 알려졌죠. K-팝의 파도는 J-팝보다 크고 높은데 이 파도를 타는 서퍼들은 아쉽게도 미술 쪽에서는 드물어요. 작업 초반부터 대중예술과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초점을 맞췄던 이동기 작가님의 향후 행보가 기대가 큰 이유죠. 콘서트 무대 앞 조형물과 포즈를 취하는 제이홉이에요. 역시 BTS여서 그런지 조형물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네요. 작업 중인 곡을 작가님이 미리 듣고 작업을 구상하면서 약 2, 3개월 동안 극비리에 진행되었다고 해요. 최근 작가님의 일본 전시가 자주 열려요. 돌아온 아토마우스란 제목의 이 전시는 도쿄의 쇼플러스 원에서 열렸어요.
아토마우스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캐릭터의 특징을 완벽하지만 심플하게 담아냈어요. 전체적인 얼굴 표정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근작에서는 아토마우스의 머리 쪽 광택 표현이 화려해졌죠. 디테일을 보시면 역시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표현되었음을 알게 돼요. 작품 중에는 담배 피우는 아토마우스가 많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비흡연자시죠? 이 작품은 2020년작인데 담배 연기 표현과 한눈을 찡그린 표정이 섬세해요. 오른쪽의 여백도 한몫 단단히 하죠. 작가님에게 있어서 드로잉은 창작 그 자체예요. 매끈한 캔버스 작업과 달리 손맛이 가득합니다.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86학번이세요. 당시 홍대 회화과 교수님들은 과제가 많기로 악명이 자자했다고 해요. 작가님의 드로잉에는 이러한 노동의 결과가 보여요. 이렇게 드로잉이 완성되면 앞에 보셨던 캔버스로 옮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토마우스 작품이 완성되는 거죠. 물론 드로잉 그 자체도 온전히 의미를 가진 작품이죠. 작가님이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인 국수 먹는 아토마우스예요. 과장된 면발과 젓가락이 다른 작업과 달리 화면에 역동감을 줘요. 작가님은 이 시리즈를 여러 가지로 제작하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국수 먹는 아토마우스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미술관에도 수장이 되어 있어요. 국수와 젓가락 모두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징이죠. 앤디 워홀의 캠벨스푸처럼 이동기 작가님의 국수 먹는 아토마우스가 대중들에게 널리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품 역시 리움 소장품이에요. 그런데 제목이 가상정신병이죠. 아토마우스로 가득한 육면체 공간 속에서 망토를 걸친 아토마우스가 서 있어요. 편집증처럼 아토마우스가 지배하고 있는 작가님의 머릿속일까요? 아니면 아토마우스만 바라는 대중들의 시선을 표현한 것일까요? 2019년 홍콩에서 펼쳐졌던 나우케이 아트전에 출품되었던 아이박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조형성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서울옥션은 작품이 걸리는 벽도 연두색으로 칠했네요. 대문자 I를 열었더니 아토마우스의 이니셜 A를 이름표로 단 가쿠란 차림의 아토마우스가 담겨 있어요. 가쿠란은 현재도 일본 남학생들의 교복이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교복 자유화 이전까지 이 가쿠란 교복을 입었대요. 계산해보니 작가님도 중학교 3년 내내 이 가쿠란을 입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아토마우스죠. 작가님의 작업 중에는 오마주와 패러디 작품도 많은데 이 작품은 브루스 나우먼의 1966년작 샘으로서의 자화상이 모티브가 되었어요. 델리 스파이스도 이동기 작가님과 협업을 했어요. 델리 스파이스의 S자를 슈퍼맨 로고처럼 그리고 이것을 다시 폭탄에 넣은 것도 재밌네요. PB 갤러리에서 열렸던 작가님 전시에 한국만화 1세대 대표 작가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아토마우스는 여러 평가를 받지만 그 중에서도 서브컬처의 적극적 결합이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작가님 작품에는 윤승훈 선생님의 명랑만화 캐릭터들과 허영만 선생님의 연출적인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죠. 허영만 선생님께서 저도 이런 작업 해보고 싶네요 라고 쓰신 게 정말 진심이셔서 마음에 와닿아요. 스누피도 같은 맥락이죠. 작가님은 이렇게 여러 이미지들이 부유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 시리즈를 절충주의라고 하는데요. 스누피 외에도 윤승훈 선생님의 작품 속 캐릭터 등 작가님이 직접 보았던 이미지들을 담아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2018년 키아프 부스에서 선보였던 작품인데 당시로는 신선하게도 작가님의 1995년도 작업을 전시했어요. 가로 길이 4m에 달하는 대작인데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 속 한 컷을 120호 캔버스 3점 안에 확대해서 담았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크래쉬인데 작품의 제목처럼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의 충돌을 보여준다고 해요. 수원에 설치된 캔디플라워입니다. 도기독도 조형물로 여러 번 설치되었는데 아직 아토마우스로 공공조형물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2025년은 아토마우스 조형물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기를 바래요. 이동기 작가님 역시 남은 게시물들은 입으로 넘겨야겠어요. 2025년에는 작가님 신작들이 발표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려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